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기홍진입니다.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들에 관한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초속도가 있다고 하고, 여기다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여기다 힘 F를 변이 S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준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나중 속도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1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제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싫으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뭐죠? 속도가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힘 F로 변이 S만큼 꾸준히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해줘서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랑 이 운동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요. 이게 마찰이 없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같다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W는 2K-2K 제로죠. 그러면은 요식하고 요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안 묻고요. 보통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가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뭐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다시 처음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이 상태는 이제 끝난 거고요. 여기를 처음으로 보고 여기를 나중으로 보세요. 그래서 최대 높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고요. 나중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여기서는 mg h 이렇게 됐을 때 h는 2지분의 V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에너지 정리랑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밀었다. 살짝 밀었다는 거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놨다. 가만히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속력이 있겠죠. 근데 요때 제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힘 F로 변이 S만큼.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혹은 여기가 H고 여기가 2H까지 얘가 올라갔는데 그때 한 일은 얼마냐? 그때 힘은 얼마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구간을 나눠야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아니면 여기를 미디움, 중간, 그 다음에 2라는 거를 나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V'이죠.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숙달이 되면은,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바로 전개할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중간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뀌죠. 역시 마찰은 없습니다. 마찰은 없다.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속도가 있어요? 처음 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여기를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를 또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제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고 역시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W는 뭐 이렇게 되죠. 이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야 뭐 1 에너지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은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바뀌는데 얘랑 얘가 같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르죠. 2배잖아요. 높이가 2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중간에 실수를 한다던가 조금 식이 복잡해지거나 예, 아니면 변수가 3개면은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한데 그 방정식을 다 못 찾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2분의 1 mv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먼저 있죠. mgh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한 일이 얼마죠? fs는 예,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은 mg 2h죠. 그래서 보통 문제는 높이만 주어지고 속도는 잘 안 주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h하고 2h만 나오고 fs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변수들을 소거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거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mg2h 얘는 mgh죠. 따라서 제가 한 일은 mgh만큼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랬을 때 질량을 주어주고 뭐 가속도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변화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10m에서 자유낙하를 해보세요. 자유낙하를 해보시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요. 예, 그러면은 10m 높이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유낙하는 뭐예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10m일 때는 얘가 다 포텐셜 에너지로 있는 거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0에 비례한다는 거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한 8m로 가볼까요? 8m로 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8인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1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5면은 7.5, 2.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이면 얼마예요? 6m일 때는 6대 4. 그래서 이제 5대 5를 제일 많이 묻기도 하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요. 그냥 4대 1이다.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비가 4대 1. 여기가 뭐 3대 1, 3대 2, 1대 1.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B로 바로 이제 전환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전체 높이가 뭐 400m일 때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B가 3대 2일 때 그때의 높이는 얼마냐 하면은 어떻게 되죠? 10m일 때 3대 2는 6m죠. 근데 400m는 10m의 40배니까 6 곱하기 40을 하면은 240m가 뭐가 돼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는 안 묻고요. 대부분 요때의 무슨 속력의 비라든가 이런 걸 묻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제요? 요때요. 다시 쓰면은 높이 h에서 자연악화를 했는데 높이가 절반일 때랑 높이가 0일 때 요때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1이 돼야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근데 여기서 2분의 1이 되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게 여기에서의 속력의 비를 많이 물어봐요. 속력의 비를 많이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를 하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비가 2분의 1인데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루트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1인데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 대 1이니까 루트 2를 곱하면 얼마예요? 1 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B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용수철은 원래 이제 여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얘가 이렇게 밀었을 때 여기까지 가고 원점이고 다시 여기까지 옵니다. 왜 여기까지 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진폭입니다. 진동하는 폭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같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임의의 지점을 나타내고 얘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 위는 양옆이 최대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x고 여기가 최대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속도는 양옆이 0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는 가운데에서 최대입니다. 왜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면서 즉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도 맥스고 여기가 0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바뀐다는 거죠. 역시 마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V라고 쓰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고 임의의 지점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맥스는 되는데 맥스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진폭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왜냐면은 진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0이고 여기가 맥스인 건 당연하고 속도가 최고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0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A인 지점, O인 지점, 그 다음에 X인 지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 KA의 제곱 0.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는 변이가 0이니까 모두 속도로 바뀌었는데 최대 속도는 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KX의 제곱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데 마찰이 없으니까 다 같아진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게 1일 때 요게 2분의 1일 때 그때 뭐 속도를 구하라 아니면 그때의 속도의 비를 뭐 길이로 나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나오면 좀 간단해요. 근데 실제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요. 여기다 용수철을 하나 달아요. 달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엔 높이가 있죠. h가 있고 여기는 h' 있습니다. 용수철 상수는 k예요. 질량은 m이고. 그래서 얘를 x만큼 압축시켰다 놨을 때 여기에도 또 용수철을 다는 거예요. 용수철을 다는데 여기는 뭐 3K 용수철 상수가 한 3배 정도 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요랬을 때 이제 요랬을 때 뭐 한 2x가 압축이 됐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x로 했을 때 2x가 됐을 때 만약에 뭐 절반으로 했을 때는 그 x 값이 여기서 압축되는 x 값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뭐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풀 수 있지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압축이 됐을 때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들은 뭐가 있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높이 자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한번 넣어 볼게요. 중간 과정은 뭐예요? 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겠죠.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건 잘 안 묻고요. 여기를 묻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은 어떻게 되냐?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중은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3K 2X의 제곱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mg h'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이고요. 이제 나중 값을 이제 다시 구하게 합니다. 나중은 뭐죠? 2분의 1x. 2분의 1x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달라지겠죠, 뭐 솔직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3k 뭐예요? x 프라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용수철에 관련돼서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체 하나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여러 개 놓고 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뭐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잡고 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 물체일 때는 어떻게 했었죠? 한 물체일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럼 몇 물체죠? 두 물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다물체라고 할게요.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다. 근데 이게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감소하고 누가 증가하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죠. 지금 라지 M의 무슨 에너지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라지 M의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감소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잡고 있다 논다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 H만큼 가면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V가 돼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 누구? 스몰 M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근데 얘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물체처럼 움직여요?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얘도 속도가 V가 돼요. 즉 뭐죠?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고요. 누구요? 라지 M. 근데 마찰이 없다면은 같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써보면 되죠. 라지 M G H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2분의 1 라지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V 제곱인데 조심할 거는 속도가 같다. 왜 같다고요? 한 물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뭐 우리 운동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다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건 좀 간단한 예였고요. 뭐 이런 물체가 있다면은 얘가 더 무겁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잡고 있고 둘 사이에 높이 차가 h라면은 잡고 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죠. 잡고 있었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문제 같은 데에서는 둘이 만날 때는 좀 그런데요. 같은 높이라고 할게요. 같은 높이일 때 그때 역학적 에너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높이라는 건 뭐죠? 여기가 h니까 얼마예요? 2분의 h에서 두 개가 이제 스쳐 지나가잖아요. 두 개가 스쳐 지나가죠?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예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누가 감소하고 있죠? 무거운 애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EP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애는 누구죠?
스몰 m은 오히려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EP 스몰 m이고요. 그리고 둘은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속도가 늘고 있죠.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무슨 에너지죠? 각각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G 높이가 2분의 H가 됩니다. 이거는 스몰 mg 2분의 H 그 다음에 2분의 1 m v 제곱은 플러스 2분의 1 라지 m v 제곱. 왜? 한물체니까 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하고 뭐 여기 관련된 그 몇 개의 수치들이 들어가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같은 높이일 때 뭐 높이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뭐 감소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